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5%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전통시장 골목이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조금씩 사고 싶은 물건을 담다 보면 어느새 가격이 훌쩍 올라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배추도 어느니 비싸고 올해는 고추도 비싸고 이제 미나리도 비싸고 그러네요. 살 나간 게 뭐든지 비싸네요. 실제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3%와 4.4% 상승했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8개월째 2% 이상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외에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과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 등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상승하였습니다. 가을철 김장 수요나 여름철 이상 고온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이달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돼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선식품 가격 등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게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요즘 김장철을 맞아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에서는 절임 배추 작업이 한창인데요. 주문량은 많지만 올해 배추 수확량이 줄고 인건비와 소금값마저 크게 올라서 배추를 절여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농가에서 김장용 절임 배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헹궈 택배 상자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하루하루 물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무름병과 입마름병으로 올해 배추 수확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상인들에게 배추를 사다가 절여 파는 농가도 많습니다. 1000평을 예상을 했으면 실제 물량은 한 500평밖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오거든요. 거의 상인들한테 지금 현재 밭에서 작업한 것을 키로로 사다가 쓰는 경우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에 하루 15만 원까지 오른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5시 반에 끝나야 정상인데 저희가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늦게까지 하면 8시, 9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소금값마저 올랐습니다. 지난해 20kg 한 포대에 5천 원 정도이던 김장용 소금이 올해 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아예 절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절임 배추 주문 받은 것들을 환불해 주시고 그냥 배추를 그냥 파는 분도 계시거든요.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농가만 500여 곳. 수확량 감소에 인건비 상승, 여기에 각종 자재값까지 올라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는 동구 여가 모임과 관련해서 12명이 확진되는 등 기존 확진자를 중심으로 모두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11개 시군에서 모두 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확대할 방침이고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네팔과 독일 입국자들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에 보내 오미크론 등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3주기를 맞은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이 지난 7월 특별법 제정으로 물꼬를 텄는데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에 이뤄진 여순 특별법 제정.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컸지만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선 핵심인 진상조사를 이끌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관련 법상
실무진이 공무원으로 꾸려져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건 규모나 조사의 구성을 감안했을 때 조사 기간 2년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 4.3이 20년이 걸린 이유가 공무원이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사건 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희생자 중심으로 돼 있는 배상, 보상이나 의료 생활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희생자 유족들에게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희생자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이제 유족들도 지금 최연소가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들이 73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라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사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이장과 분협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6일 진행됩니다. 광주에 연간 1,400톤 규모의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연산동 일반산업단지 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평균 4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추출기 1기와 충전 설비 3기 등을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2023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수소 생산 기지는 연간 10,000대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여수 등 석유화학 단지가 아닌 대도시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중규모급 첫 사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졌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광주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나 동부 내륙은 눈으로 내릴 수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담양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강진 11도, 완도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2019년 고 전두환 씨의 5.18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게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 측은 재판 당시 광주에 갔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 취지도 현장에서 작전 지휘를 했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 씨의 5.18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육군 항공병과사 등에는 송 씨의 방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해온 제독 한인들의 구술집이 발견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40여 년 동안 제유럽 5월 민중제를 빠짐없이 개최하는 등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제독 한인들의 활동이 담긴 구술집 5.18의 기억과 역사 독일편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술집에는 5.18 당시 독일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으로 일했던 20여 명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광주시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새 여권은 위 변조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됩니다. 발급 신청은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 기존 여권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한전이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합니다. 한국전력은 한파에 대비해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사와 15개 지역 본부에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특히 공동주택 구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전기안전공사와 정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친환경차 지원 국비 827억 원을 확보해서 8,635대 친환경차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전기차 7,530석대와 수소차 1,102대로 차종 등에 따라서 대당 1,24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또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기 100기를 신청을 받아 설치 지원하고 목포와 여수 등에 구축 중인 수소 충전소 7곳도 조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